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는 언니 이명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중에 부동산 오픈을 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도 하고, 왜냐면 부동산에 취업을 해도 계약서 쓰는 방법은 안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기 부동산에서는 저보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배워서 제가 이제 전세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부동산은 분양권 아파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등기가 사실 안 난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전세계약서 빈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 양식에는 지금 현재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물건지 주소, 지목, 면적, 그리고 임대할 부분 이렇게 적어야 되는 빈칸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 금액이 총 얼마인지, 그중에 계약금 얼마, 그리고 뭐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 얼마, 그 다음에 잔금 얼마. 그리고 잔금일은 입주하는 날이 되겠죠. 입주하는 날짜를 체킹을 하면 자동으로 24개월로 해서 2년으로 체킹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부분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쪽에 적는데,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등기가 안 난 아파트다 보니까 일부 특약사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는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적는 부분이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사업장명하고 주소, 적습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일부 좀 작성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전세 계약서 지금 체킹되어 있는 빨간색 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분양권 아파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동일한 호수는 제가 임의대로 적은 거고요. 지목은 데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아파트, 보통 면적은 일반 면적, 전용 면적이 있는데 여기 이 프로그램은 면적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 있어서 그냥 전용 면적으로 84.9884로 똑같이 적었고요. 임대할 부분은 이제 10호 호수 전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3억 7천이 총 보증금이라 하면 계약금 10%, 잔금은 나머지 2월 19일 잔금일에 지불한다. 그러면 날짜가 자동 24개월로 산정이 돼서 자동으로 날짜가 체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이 특약사항을 적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적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리다시피 등기가 안 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키로 한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현장 답사 및 계약자 신분증, 공급 계약서 확인하고 계약함. 보통은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전세계약, 입주아파트는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등기가 안 난 아파트다 보니까 현장 답사를 하고 공급 계약서하고 신분증을 보고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리 작성을 했을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한다라고 특이하게 또 같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할 때 적고 필요치 않을 때는 안 적는다고 보시면 되고, 임차인은 시설물 하자 보수에 협조하기로 하며 훼손 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단 자연 마모는 제외. 임차인은 만기 전 계약 해지를 요구 시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주거 목적 외 사용을 금함.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면 임대인은 협조한다라고 문구를 넣어줘야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임대인이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약사항에 넣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기로 하며 잔금 시점에 융자 없이 진행하기로 한다. 이 부분은 전세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보통 임대인이 융자 없이 진행을 해요. 전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근데 간혹 월세로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월세는 보증금이 작다 보니까 임대인은 그때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약사항에 이제 명시를 하는데, 이 전세는 임대인이 대출 안 받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특약 문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 날짜는 서로 협의하에 당길 수 있다. 임차인이 입주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는 날짜를 딱 픽스로 하되 서로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2월 19일 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 집이 빨리 빠지면 뭐 2월 10날에 할 수도 있고 뭐 1월 말일 날 할 수도 있고 한데, 2월 19일 이후로 뒤로는 밀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구도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거고요. 관리비는 건물 관리 규약에 따른다. 그리고 임대인 계좌번호 쭉 적으시고, 본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여기까지는 노란색 체킹 안 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전세계약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추가로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요구사항을 특약으로 넣었는데요. 여기는 뭐 기본 인적사항 적는 부분이고요. 특약사항을 좀 보자면 예. 현 시설물 상태 임대차 계약이며 현장 답사 및 계약자 신분증, 공급계약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임대인의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함.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요것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 시설물은 미등기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도면 및 공급계약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하는 계약임. 여기는 현장 답사고요. 여기는 도면으로 서로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면 현장 답사, 집을 보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입주가 시작이 전이라면은 사전 점검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면 및 공급계약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하는 계약이라고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 특약사항을. 그래서 문구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상기 소재지 부동산에는 실융자 원금 3억 7천만 원 선순위 대출 설정 조건임.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출금 근저당 설정하는 동안 임대인의 주소지로 전출했다가 재전입 신고하기로 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 아닌 월세를 놨을 때는 이 집주인이 융자 3억 7천을 받는 조건이거든요. 3억 7천을 받았는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먼저 하실 거잖아요. 입주하는 날. 근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여기는 아직 등기가 안 난 아파트이다 보니까 대출을 먼저 받고 등기는 추후,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은행권이 1순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입한 거를 잠시 다른 쪽으로 전출했다가 재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임대인의 집의 주소를 전입을 했다가 빼도 되고,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집에 뭐 전출을 했다가 빠져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디로 할 것인지 이제 서로 임대인, 임차인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인은 베란다 탄성 코팅, 줄눈 해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입주 청소 해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에어컨 세대 중문 설치해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입주 전 안방과 거실에 에어컨 트윈원 설치해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시스템 에어컨 세대 설치하는 조건임 설치기간 협의. 임차인은 반려동물 사육금지 및 벽걸이 TV 설치 안 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과다한 못질이나 벽걸이 TV 설치 안 하기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잔금일을 협의로 앞당길 수 있음. 3년 계약하는 조건임.
이제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 계약을 쓰다가 서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 베란다를 해준다든지 입주 청소해준다든지 뭐 에어컨 설치해주는 거. 이제 요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면 이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3년 계약하는 조건임 이럴 경우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한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임차인은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시 그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의 대출 원금 3억 7,500만 원에 대한 연체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부분이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데 월세 세입자는 만약에 월세를 안 냈을 때 연체 이자는 집주인이 이자를 못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체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주길 바랬어요. 임대인 분께서.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 이 문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만기 전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한다. 2년이 만기인데 만기 전에 또 부동산에 내놓으면 또 세입자가 또 집을 보러 와야 되잖아요. 간혹 세입자분들이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특약 문구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넣어드렸고, 임차인은 시설물 하자 보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훼손 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공부방 사용 입주 전 매트리스 시공하고 계약 만기 퇴거 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단 자연 마모는 제외. 이제 이 부분은 시설물 입주하게 되면은 2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큰 훼손이 있을 경우 무슨 그냥 여기 보시면 자연 마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 임의대로 뭐 다른 거를 뭐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든지 또 뭘 바꿨다든지 이러면은 원상복귀 하기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공부방 간혹 1층에 공부방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입주 전 매트리스 시공하고 계약 만기 퇴거 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이제 이런 문구도 서로 임대인 임차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네, 이런 문구도 적는데, 사실 내가 부동산 오픈을 하게 되면 이런 문구 적는 것도 사실 어디서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만들어서 적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입주 아파트 하시는 분들 한 요 정도 특약사항만 조금 알고 계시면 뭐 전세 계약서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확인 설명서 하고,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계약서가 또 별도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음에 영상 올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